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충남연구원 소속이고 충남 마을만들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충남에 간 지가 지금 6년째가 되고, 그 전에 바로 인근에 전라도 진안에서 10년 일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고향은 제가 진주입니다. 태어나기는 여기 태어났는데 부산도 듣고요. 고향 저기 의령 함안 접하고 있는 지수면이 제가 태어난 고향인데, 고향 떠나가지고 돌다가 지금 다시 고향 동네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서 자주 하던 이야기입니다. 박경 교수님은 워낙 좀 쉽게 해라, 그림을 많이 빼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새로 다듬을 틈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읽으시기에는 아마 그게 좀 낫겠다 싶긴 합니다. 제가 주로 드린 말씀은 이런 농촌 정책에 관여를 하면서 보고 느꼈던, 또 제가 직접 해봤던 경험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핵심은 이런 경험 속에서 제가 봤을 때 4가지 근본 과제, 제가 그동안 판단해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이 4가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럼 문제를 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했을 때 4가지 제안 정도 큰 틀에서 해볼까 싶습니다. 여기는 아마 모이신 분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와 계신 것 같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활동에 큰 접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이런 모르는 관계들은 아닌데 실제 일에서는 많이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라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영역은 조금씩 달랐어도 문제점이라든지 가야 될 방향은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보시면 이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썼던 이유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문가 내지는 행정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오래된 착각이었다고 합니다. 정책은 원래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단체, 민간하고 행정이 같이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정책인데, 어느 순간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반대하거나 내지는 또 해달라고 요구하는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행정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되고, 주민들은 지역사회 우리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간다는, 이게 사실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민간협치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이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이게 사회혁신이 논의되는 거라고 합니다. 사회혁신도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지만 왜 사회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사회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우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정책, 행정의 영역이 별로 변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여튼 농촌 농민을 충남의 삼농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농을 논의하기 이전에도 사실 농촌 농민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맞물려가지고 있던 거라고 합니다. 농업과 농촌은 뗄 수가 없고 농민도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분리되어 왔죠. 서로 단절되어 왔습니다. 농촌과 농민, 예를 들어 농촌에 농민이 당연히 살아야 될 텐데 농촌에 살지 않는 농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농촌 안에도 농사 짓지 않는 주민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랬을 때 이 관계들을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한국 농업 역사를 보자면 농업을 산업적으로 지나치게 돌출시켜서 경제 생계 수단이잖아요. 현금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같이 지역사회와의 관련성들은 무시해왔던 농업이 아닌가. 그리고 농민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농민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도 한때 강력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농촌 농민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정책 영역들이 사실 분석을 해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협력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용인하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촌 청년 후계자 정책을 도청의 어느 부서에서 보고 있을까?
조사를 해보면 아마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잘 몰랐고 방치해왔던 영역이라고 합니다. 농촌 농민의 관계들을 이 순환 관계들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 그게 큰 숙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사회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역사회 개안을 찾아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운동들이 계속 등장을 해왔습니다. 유기농도 하나의 그런 운동이었고 귀농귀촌도 생태 공동체를 지향하는 또 다른 운동의 한 형태였고 로컬푸드 운동도 학교 급식 운동도 새로운 지향점을 가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가치 지향의 운동들이 어느 순간 중앙정부 정책에 흡수되면서 관료망을 타고 지자체 내려와서는 행정의 칸막이가 민간의 칸막이를 다시 반복적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서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 활동 영역이 단절되어버린 분단되어버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안을 모셔가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이 결국은 지역에 내려오면 시간만 조금 흐르고 나면 정책의 칸막이 안에서 따로 활동하고 있다는 가까이 있는 단체들하고도 연대 협력이 되지 않는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다가 농업 농촌에 투자가 없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다양한 투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정책 사업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업 농촌은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지 결국은 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농업 농촌 정책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우리 반성 위에 출발을 해야 되고 출발해야지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네 가지 숙제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근본 과제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뭐 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책의 칸막이라고 저는 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행정의 순환법칙제가 그대로 온전한 상태에서는 행정의 정책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솔직하게 분명히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정책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질만 하면 떠나시고 3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을 찾기가 힘드니까요. 그런 분들이 정책을 자주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행정에서 8년을 일을 해봤는데 가장 힘들고 안 되는 게 행정의 업무 협조 체계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게 행정끼리 업무 협조하는 건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 그려진 그림은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까지 업무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위에서 아래로 그려본 겁니다. 이걸 정책의 영역을 좀 바꿔보면 또 다르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명확한 건 뭐냐 그러면 중앙정부의 칸막이가 지자체의 정책 칸막이로 그대로 반복 생산되고 있고 그 칸막이가 민간단체 사이의 칸막이를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현장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인류적 내려오는 구조를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바꿔내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아무리 정책을 요구해도 지역 현장에 내려오면 제대로 된 정책 의도가 사라지고 그냥 단순한 사업으로 남아서 사업으로 집행되고 말아버린다고 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아래쪽에 현장의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가 상향식으로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중앙의 정책이 결정되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 좀 괜찮다는 좀 돋보이는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중앙정부 정책이 만들어지고 맥락도 모르는 행정망을 타고 광역 기초로 내려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옆을 쳐다보지 않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푸드플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적 농업이잖아요. 사회적 농업은 광역 기초지자체 내려오면 담당자는 맥락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사회주의 농업 아니냐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의 취지, 도입된 취지가 사라지고 현장 실정에 맞지 않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사회적 노업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하고 정말 많이 싸워야 되고, 한 1년쯤 돼가 좀 알만하시면 그때쯤 짐 사들고 딴 데 가버리시고, 이게 우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책으로는 정말 다양한 투자들이 이루어져 왔지만은 왜 그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농촌 현장에 들어와 보면 활동가가 남아있지 않냐는, 농식품부, 특히 농식품부 정책은 대부분 다 보도사업입니다. 민간 협치의 관점 자체가 없고,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인지 민간이 해야 될 일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행정이 해줘야 될 일을 못하니까 민간의 위탁에가 맡긴다는 관점이 없고, 모든 것을 보도사업으로 다 풉니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가 하는 활동 중에 상당 부분은 공적인 일입니다. 행정이 해줘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민간이 맡았던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걸 보조금을 처리하려고 하고, 보조금 주니까 당연히 인건비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조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를 구분 못하는 정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회성, 단발성, 단년도에 보조사업만 남발하다 보니까 농촌 현장에는 사람 한 명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특히 명단에 들어가면 활동가 정말 드뭅니다. 그 활동가조차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다른 일로 알바를 해야 되고, 코로나 대책 무슨 면사무소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거기 가서 또 일도 해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봅니다. 저는 민간협치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확하게 요구하고, 거기에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거버넌스 틀에 맞게끔 정책의 공동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답니다. 농업회의소도 그 일환일 것이고, 이게 행정은 지금 사실은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행정의 기간제, 그리고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있잖아요. 정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 숫자에 우리가 모르는 숫자들입니다. 의원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공무원 숫자에 우리가 정원해는 구분해보면 공무직은 별도로 계산되다 보니까 공무직 숫자가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 별도 또 있거든요. 결국 뭐냐 그러면 공공행정이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민간의 위탁으로 풀어줘야 될 일들을 행정이 끌어안고 있고, 그 일 양이 많아서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잠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공무직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설치될 문제가 아니고 중간지원조직에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일이었다 봅니다. 그 중간지원 어떻게 설치할 거냐 했을 때는 지역사회마다 여러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민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민간이 통제할 수 있는 있잖아요. 행정하고 협치란 관점에서 민간이 통제하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중간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법제도 틀 안에서 보자면 중간지원 조직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 우리 농촌에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법인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경에 중간지원 조직 내지는 중간지원이 아예 없구나, 내지는 단발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은 센터, 두세 명 인건 주는 센터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보자면 중간지원 조직 설치 요구를 강력하게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세 번째는 민간협치,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 그리고 행정위 단위의 마을자치, 이 청의를 적절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촌 현실로 들어오면 고령화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 마을의 문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 공자님 와도 마을 문제는 못 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마을밖에 민간협치의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마을을 도와줄 수 있는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도
봉사단체로 전락돼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역 정책이 결정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도 안 풀리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로 보자면 민간협치, 시군 단위의 민간협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나마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광역에서 정책적으로 시군을 유도하면 빠른 시간 내에 됩니다. 제도적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빨리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건 시간이 걸리겠죠. 시군 단위의 민간협치의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빨리 하고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서두르고 그리고 행정리 마을까지 내려가는 있잖아요. 그 순서가 현실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겠냐. 이게 지금 현재 판단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정책의 협력, 융복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꿈을 꾸고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 칸막이가 있다 보니 협력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때 군 단위를 지방자치의 기초 단위로 했다는 게 지금 현실로 보자면 굉장히 오류였다는 판단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너무 멉니다. 우리가 인구 10,000명쯤 되면 정말 큰 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인구 3만 정도 자치단체는 너무 작으니까 통합하자는 걸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으로 생각해보자면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을 직접 민주주의로 결정을 하는 있잖아요. 그런 구조에서는 굉장히 왜곡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읍면동 단위의 정책 융복합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했을 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주도해가지고 재구성하는 있잖아요. 지금 그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주민자치회 산하의 지역농업 분과를 반드시 조직하고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이런 정책의 다양한 영역들을 주민들이 의사결정하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하는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모든 읍면마다 동시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을 경남에서 몇 개라도 발굴한다면 그 사례는 빨리 전파되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게 읍면동장을 주민추천으로 뽑자고 하는 있잖아요. 행정의 직위공모제를 응용한 방식인데 하여튼 개방형으로 읍면동장을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농촌 정책에 관여한 분들은 농식품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저 봉사단체고 이익단체고 읍면동장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초기 출발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고 보아야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주민자치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이장제도라고 합니다. 이장제도는 일제시대 유산이고 반드시 바꿔야 될 제도인데 정치 문제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고개질 세상에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가지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설계를 바꾸자는 겁니다. 현장의 주민들은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게을러가지고 농촌이 모양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항상 꿈을 꾸고 뭔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지만 그 꿈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지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 설계를 빨리 바꾸자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정책의 질을 어떻게 우리가 높일 거냐, 행정의 주도권을 넘기지 말고 항상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토론하는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민간협치의 정책 시스템들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정책 영역마다 구상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발견했던 10가지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행정의 총괄조정부서, 업무협조체계, 세 번째가 순환보직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책은 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민간 쪽이 아무리 협력을 한데도 행정에서는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간은 민간대로 협력하고 당사자 조직을 만들고 네트워크 법인까지 설립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구도 속에 중간 조직이 설치 운영된다면 거버넌스 구조 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중간 조직은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 정책 칸막이에 있어서 통합형의 중간 조직이 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통합형의 중간 조직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행정의 조직 개편을 전제하지 않으면 통합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가치 지향을 내세우는 정책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을 하고 있지만 왜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느냐 했을 때, 저는 다양한 새로운 가치 지향을 가진 정책들은 적절하게 하나의 영역으로 모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 행정의 조직 개편을 반드시 해가지고 같은 과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남도에 사역식 추진단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과로 적어도 4개 팀, 5개 팀, 4, 5개의 정책 영역은 한 영역으로 모여야지 정책의 가치가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중간 조직도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가치를 주장하는 정책들을 중앙부처, 지자체 행정에 요구를 해도 실제 집행에서는 왜곡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군 단위가 작다고 하지만은 모든 군도 인구가 작다 해도 아무리 작아도 2만 명입니다.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읍내 가보면 다 도시형입니다. 전체 가구수 중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무리 높다 해도 40%입니다. 대개는 20%, 10가구 중에 2가구만 농가입니다. 결국 우리 농촌 군 단위도 도농통합형이거든요. 이 읍내에 있는 소비자들을 먼저 조직하고 그 소비자가 농촌을 방문하고 농촌의 먹거리를 해결해 줘야 되죠. 학교 급식도 그런 맥락에서 출발했던 운동이었는데 어느 순간 서울 급식으로 가니 하여튼 왜곡돼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동기촌 가장 가까이 있는 읍내 사람들이 면으로 다시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안 들어오시고 멀리 대도시에서 오는 분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도농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지역순환경제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 내에서의 도농교육, 도농순환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와 시장경제에 편입되지 않는 일정한 권력을 형성해야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농순환의 지자체를 지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방향이고 그런 방향의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이런 정책에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자치분권 흐름 속에서 재정분권이 되고 1단계로 사무 이양이 되었습니다. 장려되고 2단계, 3단계로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옵니다. 재정분권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그러지만 지자체 행정에서 민간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양된 재정은 일반에게로 편입되다 보니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 사업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이 점을 계속 감시 감독하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나리오 플러스도 경남도만 해도 지금 13개가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시나리오 플러스도 민간 협치의 정책 시스템들을 지자체마다 구축하자고
제한된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전문가마다 다르게 바라보긴 하지만 도입된 의도는 그랬습니다. 농촌 정책의 민간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경남도에 진행되고 있으니 여기 결합해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푸드플랜도 출발점은 정말 좋은 취지였지만 정책은 왜곡된 것 같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같은 데서 유통 업무의 일환으로 바라보다 보니 기존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조금 확대한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 농촌정책을 서로 연계시키는 정책의 일환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은 오랫동안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주민자치운동의 관점에서 이런 정책을 바라보고 어떻게 결합해서 주민주도로 이 정책 설계를 바꿔낼 것이냐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민주도 상향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도 개선, 정책 개선은 하향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도는 중앙부터 바꿔내고 광역 기초로 내려가는 있잖아요. 물론 이 순환고리가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정책은 중앙에서는 좋은 정책을 빨리 만들어내고 빨리 신호를 보내주는데 광역과 기초로 내놓으면서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충남에서 2015년부터 올해 6년째입니다. 6년째 농촌 마을 정책, 마을 만들기 분야만 가지고 했던 경험입니다. 앞에 계신 박경 교수님하고도 같은 작업을 하면서 이런 노력 속에 충남도는 중간지원조직 14개 그리고 공동체를 키워드려 과가 지금 6개가 생기고 조만간 2~3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임기제 공문도 다수 채용되어 있고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도 지금 6개째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협치 정책 시스템을 갖추는데 올해가 6년째인데 충남이 했던 것처럼 경남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경남도 공동체 지원센터가 올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농촌 마을 분야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다른 정책 영역하고 어떻게 결합해 가지고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것은 경남도가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조금은 정책 토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긴 한데 지금 제 또 하나의 주장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력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구성들이 바뀌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기본법, 민간협치 기본법, 마을공동체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다양한 기본법들이 이번에 아마 발의가 다시 되고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방 자치법도 개정되고 주민자치회의 법적 권위가 생기고 주민자치회 산하에 상근 사무국이 설치될 겁니다. 그 상근 사무국이 설치될 때 상근 사무국의 활동가들이 의도적으로 조직에 들어가서 정책을 융복합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들이 충남이 아니라 경남도에서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로 보람을 그렇게 앞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필요하면 전북에서 시작했고 충남이 도단위에서 움직이고 경남이 한다면 협력하는 구조로 같이 풀어갈 수 있지 않겠냐 기대합니다.